여러분, 혹시 정성껏 키운 열매가 축축한 흙바닥에 다 썩어버리거나 굼벵이 같은 벌레들에게 파먹혀 속상했던 적 없으신가요? 텃밭을 가꾸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지지대에 올리면 잘 자라는 뜻밖의 작물 15가지와 그 이상의 놀라운 수직 재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당장 창고로 달려가 남는 막대기와 노끈을 찾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던 그 작물들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좁은 텃밭이 아마존 밀림처럼 풍성해지는 기적을 보게 될 테니까요. 흔히 수박이나 호박 같은 무거운 열매는 무조건 땅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부셔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땅에서 키우는 것이 작물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아까웠던 실패작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패담을 남겨주세요. 오늘 그 실패를 대성공으로 바꿀 비밀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작물 소개에 앞서 도대체 왜 지지대를 세워 위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수직 재배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사실 어전을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대 바빌론의 공중 정원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정된 공간에서 식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식물의 본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덩굴손을 뻗는 식물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보다 무언가를 타고 높이 올라가 따뜻한 햇살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강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밭을 넓게 갈고 식물을 눕혀서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과 열매가 흙과 직접 닿게 됩니다. 흙 속에는 수많은 곰팡이, 포자와 해충들이 득실거리죠. 비라도 한번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흙탕물이 잎사귀 위로 튀어올라 온갖 병을 옮깁니다. 잎사귀들은 서로 겹쳐서 바람도 안 통하고 안쪽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을 지지대에 묶어 공중으로 들어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곰팡이균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태양광 패널처럼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내어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죠. 게다가 벌레들이 흙에서 열매까지 기어 올라가는 길이 험난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충 피해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좁은 베란다나 주말 농장의 공간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사용하게 되니 같은 면적에서 2배, 3배의 수확량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뜻밖의 작물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을 지지대에 올린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공중에 매다느냐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야 할 첫 번째 편견입니다. 넓은 밭이 없으면 수박 농사는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지만 튼튼한 A, 자형 지지대와 오이망만 있으면 베란다에서도 수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람 머리통만한 커다란 수박이 어른 가슴 높이의 공중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익어가는 모습을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줄기가 망을 타고 올라가게 유도한 뒤 수박 열매가 야구공만 해졌을 때 양파망이나 못 쓰는 스타킹 또는 전용 해먹을 이용해서 열매를 감싸고 지지대에 단단히 묶어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키운 수박은 흙에 닿지 않아 한쪽만 하얗게 변하거나 썩는 일명 땜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 전체가 햇빛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껍질은 얇아지고 당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장마철 흙탕물에 의한 곰팡이, 병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죠.
땅에서 키우면 3평을 차지할 수박 덩굴이 단 1평의 공간에서 위로 자라는 마법. 바로 수박 수직 재배의 진짜 매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물은 고급 과일의 대명사, 멜론입니다. 멜론은 사실 수박보다 수직 재배에 훨씬 특화되어 있고 전문 농가에서도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은 멜론이 너무 예민해서 땅에서 대충 키우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론을 지지대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텃밭은 순식간에 스마트팜으로 변신합니다. 멜론 줄기를 위로 곧게 뻗어 올리면서 집게로 지지대에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겹치지 않아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열매로 쏙쏙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점은 멜론의 네트, 즉 표면의 그물 무늬가 공중에서 키울 때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닿아 있으면 습도 조절이 안 되어 네트가 터지거나 미워지기 일쑤거든요. 멜론 역시 열매가 커지면 끈을 이용해 꼭지 부분을 지지대에 매달아 주어야 합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지지대 사이로 영롱하게 빛나는 멜론을 수확할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해충에 약한 멜론의 특성상 통풍이 생명인데 공중 부양이야말로 멜론 농사 성공에 흔들림 없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친숙하지만 의외의 작물인 단호박입니다. 밭 구석에 심어두면 자기 혼자 풀밭을 헤집고 다니며 온 동네를 장악하는 무법자죠. 그래서 텃밭이 좁은 분들은 감히 심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터널형 지지대나 튼튼한 파이프 지지대에 올려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덩굴이 허공을 가르며 자라나고 그 사이사이로 초록색, 노란색 단호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단호박을 지지대에 올렸을 때 가장 크게 체감하는 장점은 바로 벌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흙 속에 숨어 있다가 호박의 부드러운 아랫면을 갉아먹는 해충들이 공중에 매달린 호박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호박꽃이 피었을 때 공중에 떠 있으면 벌과 나비의 눈에 훨씬 잘 띄어 수분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정이 잘 되니 자연스레 열매가 많이 맺히는 원리죠. 주먹만한 호박들이 머리 위 터널 지붕에 가득 매달려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생태 학습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2배로 늘려주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작물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땅속에서 자라는데 왜 지지대가 필요하냐고요? 고구마 농사의 핵심은 뿌리가 아니라 잎과 줄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 줄기는 번식력이 엄청나서 순식간에 일항 전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이때 줄기가 땅에 닿은 마디마디마다 잔뿌리를 내리면서 원래 커져야 할 본래의 고구마로 갈 영양분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일일이 뙤약볕에서 고구마 줄기를 뒤집어주는 고된 작업을 하죠. 이 노동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로 고구마 지지대 유인법입니다. 밭을 따라 일자로 줄을 띄우거나 망을 쳐서 고구마 줄기를 위로 걸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줄기가 땅에 닿아 쓸데없는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은 오로지 땅속 깊은 곳에 메인 고구마로만 집중되죠. 게다가 잎이들이 위로 서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여 광합성량도 늘어납니다.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확실히 알이 굵고 튼실한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뒤집느라 허리 아팠던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대중적인 작물이지만 여전히 유인 방법이 헷갈리는 토마토입니다. 특히 키가 무한정 자라는 무한 생장형 방울토마토는 지지대 없이는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자 막대기 하나 꽂고 대충 묶어두는 방식은 토마토의 잠재력을 절반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팁은 튼튼한 상단 파이프를 설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유인줄을 내려 묶는 행잉 방식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끈으로 돌돌 감아가며 위로 쭉쭉 뽑아 올리는 것이죠. 이 방식의 시각적 쾌감은 엄청납니다. 줄기 하나가 2m, 3m까지 하늘을 향해 자라면서 마디마디마다 빨간 보석 같은 방울토마토를 포도송이처럼 달아냅니다. 토마토 잎사귀 특유의 풋풋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지지대에 제대로 올려 곁순을 깔끔하게 제거해준 토마토는 바람이 잘 통해 잎곰팡이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가볍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도 과습으로 인해 과일이 툭툭 터지는 열과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위로 곧게 뻗은 토마토 숲 사이를 걸으며 잘 익은 열매를 똑똑 따먹는 기분. 수직 재배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6번째 작물은 여름 텃밭의 꽃 오이입니다. 오이를 땅에서 키우는 분은 드물지만 의외로 지지대를 너무 부실하게 세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는 자라면서 무게가 상당해지고 잎이 넓어 바람을 많이 탑니다. 오이를 가장 완벽하게 키우려면 넓은 오이 망을 팽팽하게 치고 덩굴손이 스스로 망을 꽉 움켜쥐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이를 수직으로 꼿꼿하게 키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땅에 닿거나 비스듬히 자라면 중력의 영향을 받거나 장애물에 걸려 오이가 초승달처럼 기형적으로 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완전히 매달려 허공을 향해 아래로 뻗어나갈 때 비로소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곧고 길쭉한 상품성 최고의 오이가 탄생합니다. 또한 오이는 잎이 뒷면에 흰가루병이 정말 잘 생기는데 지지대를 이용해 잎의 강역을 넓혀주고 하단에 늙은 잎들을 쳐내주면 통풍이 극대화되어 농약 없이도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며 망을 타고 오르는 오이의 생명력을 지켜보는 것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된장찌개의 단골 손님, 애호박입니다. 보통 애호박은 덤불처럼 옆으로 퍼지게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자라는 작물이니까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애호박을 그렇게 방치하면 주변의 다른 작물들을 다 덮어버려 결국 텃밭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이때 강력한 2m 이상의 지지대를 꽂고 애호박을 위로 묶어 올려보세요. 일명 애호박 기립 재배법입니다. 줄기가 옆으로 누우려는 것을 끈으로 단단히 잡아 위로 세워주면 애호박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하늘을 향해 잎을 넓게 펼칩니다. 이렇게 위로 키우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절약됩니다. 애호박 하나가 차지하던 한 평의 공간이 단 한 뼘으로 줄어드는 마법입니다. 게다가 잎 아래로 호박이 가지런히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위로 똑똑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흙이 열매에 묻지 않아 껍질이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자라납니다. 잎이 무성해져 통풍이 안 될 때마다 아래쪽 잎을 가위로 시원하게 잘라주면 위로 갈수록 더 크고 예쁜 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지지대 위에서 춤을 추는 작물은 강낭콩, 특히 위로 높이 자라는 넝쿨 강낭콩입니다. 콩을 심을 때 키가 작은 외성종만 심으셨다면 넝쿨성 콩의 엄청난 수확량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이 콩들을 위해 긴 대나무나 막대기 3-4개를 피라미드처럼 인디언 텐트 모양으로 세워 묶어보세요. 시각적으로 텃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콩 줄기들이 스스로 막대기를 나선형으로 감으며 하루에 10cm씩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덩굴콩을 지지대에 올리는 이유는 엄청난 생산성 때문입니다. 바닥에 붙어 자라는 콩보다 꼬투리가 달리는 층수가 3배 이상 많아집니다. 초여름이 되면 텐트 꼭대기까지 콩잎이 뒤덮이고
그 사이로 보라색, 하얀색 콩꽃들이 피어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손가락보다 긴 꼬투리들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주렁주렁 열리죠. 바람이 불 때마다 사르륵 사르륵 콩이 부딪히는 소리가 듣기 좋고 서서 눈높이에 있는 콩을 한 움큼씩 따는 재미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텃밭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면 당장 넝쿨 콩 텐트를 세워보세요. 9번째는 이른 봄 텃밭의 귀족,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추위를 뚫고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기특한 녀석이죠. 완두콩은 덩굴손이 실처럼 가늘고 여리기 때문에 굵은 막대기보다는 그물망이나 치킨 네트처럼 촘촘하고 가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완두콩 씨앗을 심고 곧바로 곁에 망을 세워주면 싹이 트자마자 본능적으로 작은 덩굴손을 더듬거리며 망을 꽉 움켜쥡니다. 완두콩을 땅에 엎드려 자라게 내버려 두면 습기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줄기가 짓무르고 콩깍지가 지늘게 범벅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망을 타고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 완두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힌 초록색 완두콩 깍지에 아침 햇살이 투과될 때의 그 맑은 연두빛은 가히 예술입니다. 위로 자라면서 꽃이 지속적으로 피고 지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례대로 수확할 수 있어 오랫동안 싱싱한 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가서 망에 달린 볼록한 완두콩을 하나씩 까먹는 재미, 오직 지지대를 세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10번째로 소개할 뜻밖의 작물은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 수 있는 수세미 오이입니다. 수세미 오이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이 녀석의 파괴적인 성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지대 없이 키운다는 것은 텃밭을 온전히 내주겠다는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수세미 오이는 반드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고 거대한 터널형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파이프와 철망으로 터널을 만들어주면 한여름 뙤약볕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아주 시원한 천연 그늘막이 완성됩니다. 수세미 오이는 열매 자체가 매우 길고 무거워서 공중에 매달려 자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중력에 의해 밑으로 길게 뻗어 자라면서 모양이 반듯해지고 굵어집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노랗게 마르기 시작할 때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방망이 같은 수세미들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빽빽하게 매달린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씨앗을 털어내어 하얀 섬유질 수세미를 얻을 때의 쾌감, 그리고 그 수세미로 설거지를 할 때의 친환경적인 뿌듯함은 이 거대한 지지대 농사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11번째 작물은 당뇨에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주입니다. 여주는 도깨비 방망기처럼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새로 유명하죠. 여주 역시 덩굴성 작물이라 바닥을 기게 놔두면 열매가 흙 범벅이 되고 쉽게 상해버립니다. 여주를 오이망이나 네트를 씌운 지지대에 올리면 아주 독특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얇고 여린 잎사귀들 사이로 작고 예쁜 노란색 꽃들이 별처럼 피어나고 이내 그 자리에 기묘하게 생긴 초록색 여주가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여주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지지대를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을 듬뿍 받아 색깔이 진해지고 표면의 돌기가 훨씬 선명하게 발달합니다. 특히 여주는 익어가면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끝이 탁 터지면서 빨간 씨앗을 드러내는데 공중에 매달린 채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훌륭한 자연 관찰입니다. 바람이 숭숭 통하는 지지대 위에서 키워야 특유의 쓴맛 속에서도 건강한 약효가 듬뿍 응축된 최고의 여주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12번째 작물, 혹시 차요테라고 들어보셨나요? 멕시코 감자라고도 불리는 이 아열대 작물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텃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요테는 열매 하나가 사람 주먹보다 큰데 이 무거운 열매가 한 포기에서
수백 개씩 달리는 미친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차요테를 키울 때는 동네에서 가장 튼튼하고 넓은 철골 지붕형 지지대가 필수적입니다. 차요테 덩굴이 지붕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 지붕 아래로 들어가 위를 올려다보세요. 마치 초록색 정우 수백 개를 켜놓은 것처럼 연두빛 차요테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매달려 있습니다. 땅에서 키웠다면 이 무거운 열매들이 겹치고 눌려 다 짓무르고 썩어버렸을 겁니다. 공중에 매달린 차요테는 하나하나가 상처 없이 깨끗하며 껍질이 연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국적인 작물을 내 텃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웅장하게 키워내는 경험.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13번째,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새콤달콤한 백향과, 즉 패션 프루트입니다. 베란다나 마당에서 이 열대 과일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백향과는 이름 그대로 100가지 향기가 나는 과일인데,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튼튼한 트렐리스나 격자형 목자에 지지대를 세워두고 백향과를 올리면 봄부터 여름 내내 시계의 톱니바퀴를 닮은 정말 신비롭고 화려한 시계꽃을 매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완벽한 수준이죠. 꽃이 지고 나면 탁구공에서 당구공만한 초록색 열매가 열리고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공중에서 서서히 자줏빛으로 익어갑니다. 바닥에 끌리면 열매의 예쁜 둥근 모양이 찌그러지고 색깔이 고르게 들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야만 태양의 기운을 사방에서 흡수해 껍질은 얇아지고 과육의 즙은 터질 듯이 꽉 차오릅니다. 잘 익은 열매가 지지대 아래로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수확하는 기쁨, 백향과 수직 재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4번째는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할 독특한 작물, 바로 배모이입니다. 배모이는 이름처럼 길이가 1m에서 길게는 2m 가까이 자라는 기네스북에 나올 법한 작물입니다. 이 녀석의 진면목을 보려면 반드시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실형 형태의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모이를 땅에서 키운다면 열매가 돌돌 말리거나 땅에 닿은 부분이 썩어 배모이 특유의 길고 시원한 모양새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매달아 허공을 향해 길게 뻗게 놔두면 중력의 힘을 받아 끝없이 아래로 자라납니다. 초록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기다란 열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밤에 보면 진짜 뱀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기르는 재미와 보는 재미,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의 작물이죠. 엄청난 길이를 지탱하기 위해 지지대 상단의 결속을 특히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텃밭 최고의 구경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15번째 작물을 넘어서서 이 수직 공간을 채울 더 특별하고 다채로운 작물들을 살펴봅시다. 이번 주인공은 전통의 멋을 살려주는 조롱박입니다. 과거 초가지붕 위를 장식하던 둥근 박 대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앙증맞은 조롱박을 터널 지지대 위로 올려보세요. 조롱박은 잎이 아주 넓고 부드러워서 금세 시원한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여름밤이면 하얀색 밭꽃이 피어나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가을이 되면 그 자리에 예쁜 조롱박 수십 개가 매달립니다. 이 조롱박 역시 땅에 닿으면 허리 부분이 비뚤어지고 껍질에 흙자국이 남아 공예용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허공에 매달려 온전한 모양을 갖추며 딱딱하게 연그러가는 조롱박을 따서 반으로 뚝 잘라 물바가지를 만들거나 아이들과 함께 색칠 공부를 해보세요. 텃밭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을 넘어 예술과 놀이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16번째 작물은 먹는 식물들, 사이사이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놀라운 동반 식물, 한련화입니다.
한련화를 그저 작은 화분에 심는 꽃으로만 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덩굴성 한련화 씨앗을 구해 다른 작물들이 오르는 네트망 한 구석에 심어보세요. 이 녀석들은 다른 식물들의 줄기를 타고 오르거나 지지대의 빈 공간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초록색 방패 모양의 잎이과 샛노란, 주황색의 화려한 꽃으로 허공을 수놓습니다. 한련화를 지지대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미관용이 아닙니다. 한련화 특유의 매운 향기가 진딧물과 해충들을 자신에게로 유인해 다른 귀한 작물들을 보호해주는 희생정신 강한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중에 달린 한련화 잎과 꽃은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톡 쏘는 고추냉이 맛이 나서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습니다. 지붕과 벽면을 알록달록하게 채우며 해충까지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똑똑한 지지대 식물입니다. 17번째는 한여름에도 시금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황궁채, 일명 말라바 시금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 시금치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 녹아내려 버리죠. 하지만 열대지방에서 온 황궁채는 뙤약볕이 내리쬐일수록 더욱 미친 듯이 덩굴을 뻗어냅니다. 두툼하고 광택이 나는 다육질의 하트 모양 잎사귀가 자줏빛 줄기를 타고 지지대를 칭칭 감아 올라가는 모습은 무척이나 이국적입니다. 황궁채를 공중으로 올리면 통풍이 잘 되어 특유의 점액질이 적당히 유지되고 잎사귀 뒷면에 생길 수 있는 벌레 꼬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일 때 지지대 위에서 싱싱하게 뻗어있는 황궁채의 연한 끝순을 똑똑 끊어다 요리에 넣어보세요. 자르면 자를수록 곁순이 더 많이 풍성하게 올라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지대 전체를 초록의 장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성비 최고의 여름용 덩굴 채소라고 자부합니다. 18번째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블랙베리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보통 이 덤불베리들을 마당 구석에 방치해서 무시무시한 가시덤불 요새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골칫거리 가시덤불을 가장 아름답고 수확하기 편하게 바꾸는 비법이 바로 와이어 트렐리스 유인법입니다. 포도밭처럼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튼튼한 와이어를 3줄 정도 평행하게 쳐줍니다. 그리고 봄에 돋아나는 새롭고 유연한 줄기들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와이어에 살짝 묶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줄기를 눕히듯 묶어주면 식물은 위기감을 느끼고 줄기 전체 마디마디마다 꽃을 폭발적으로 피워냅니다. 땅에서 엉켜 자랄 때는 안쪽 열매가 햇빛을 못 받아 쉬고 곰팡이가 피지만 와이어에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블랙베리는 모든 열매가 검붉은 빛으로 완벽하게 익어갑니다. 가시에 찔릴 걱정 없이 서서 우아하게 베리를 수확하는 즐거움, 여러분의 정원을 유럽의 한 농장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19번째, 이 작물을 들으면 텃밭에 진정한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전통 작물인 동화입니다. 동화는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식재료로 다 자란 열매 하나의 무게가 무려 20에서 30kg에 달합니다. 쌀 한 포대보다 무거운 열매가 열리는 덩굴을 공중에 매단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단, 일반 막대기로는 어림도 없고 비닐하우스용 굵은 강철 파이프를 이용해 평상 같은 시렁을 아주 튼튼하게 짜주어야 합니다. 동화 덩굴이 그 위로 올라가 잎을 무성하게 펼치고 커다란 노란 꽃이 진 뒤 거대한 열매가 달리면 농부들은 무명천이나 두꺼운 그물망을 이용해 열매를 통째로 감싸서 강철 파이프에 단단히 결박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수직 재배를 하는 이유는 쥐나 들짐승의 피해를 막고 열매 표면에 하얗게 피어나는 분가루가 비바람에 씻겨나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둥둥 떠있는 30kg짜리 초록색 바위를 보는 것 같은 그 비현실적인 웅장함은 평생 잊지 못할 텃밭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로 장식할 작물은 잭과 콩나무 동화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작두콩입니다. 일반 콩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와 기세를 자랑하죠. 작두콩 줄기는 마치 굵은 밧줄처럼 튼튼하게 자라나며 어떤 지지대라도 부여잡고 건물의 2층, 3층 높이까지도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장이나 튼튼한 퍼글러 옆에 심어주면 최고의 그늘막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작두콩을 땅에 기어다니게 놔두면 엄청난 크기의 꼬투리가 흙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썩어버립니다. 비염에 좋기로 소문난 그 귀한 작두콩 꼬투리는 어른 팔뚝만한 크기로 자라는데 공중에 매달렸을 때 그 위압감과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거대한 콩깍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수학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죠.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는 작두콩의 생명력, 수직 재배가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위대한 마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수박부터 작두콩까지 바닥을 기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15가지 이상의 뜻밖의 작물들의 화려한 공중부양쇼를 즐겁게 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작물을 지지대에 올려 공중에서 키우면 식물이 흙 속의 병균과 싸우고 습기를 이겨내는 데 쓰던 막대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를 오로지 열매를 크고 달콤하게 맺는 데에만 쏟아붓습니다. 농부의 작은 배려가 작물의 생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결국 3배 이상의 압도적인 수확량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이죠. 올봄에는 넓은 밭이 없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베란다 창살,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철망, 버려진 막대기 몇 개면 충분합니다. 평면의 한계를 넘어 입체로 확장되는 수직 재배의 기적을 여러분의 두 손으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텃밭 농사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최고의 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작물들 중에서 이번 주말에 당장 지지대를 세워 올려보고 싶은 여러분만의 원픽 작물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지지대 활용 비법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유익한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텃밭을 푸르게 물들일 더 신박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 하시길 바랍니다.